네, 안녕하세요. 곧 9월 30일이죠. 나이키의 새 회계연도 첫 분기 실적 발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는 괜찮았다 이런 말도 있었지만요. 사실 매출은 전년 대비 12%나 줄었고 비용 문제도 계속 좀 부담이 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발표가 여러모로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점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지 오늘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곧 발표될 나이키의 2026 회계연도 1분기 실적 전망 그리고 시장이 주목하는 핵심 쟁점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요즘 정말 뜨거운 감자죠. 이 관세 문제, 그리고 나이키한테는 늘 중요한 중국 시장 상황, 이런 것들이 이번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회복의 실마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에서는요, 나이키의 1분기 매출을 대략 한 11억 달러 수준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는 0.28달러 정도, 이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1억 달러에 EPS 0.28달러. 네, 이게 지난 4분기 실적하고 비교를 해보면 좀 감이 오는데요. 그때 매출이 11억 달러에 전년 대비로는 12% 감소했었고요. EPS는 0.14달러였거든요. 네, 그랬죠. 그러니까 이번 분기에는 매출 감소폭이 한 자릿수 중반대, 그러니까 4분기 12%보다는 좀 나아질 거다. 경영진도 그렇게 이야기했었고요. 어느 정도 일치하는 기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매출 감소폭이 좀 줄어들 거라는 예상 자체는 긍정적으로 들리긴 하네요. 네, 그 숫자 자체만 보면요. 4분기에 12%나 줄었던 거에 비하면 한 자릿수 중반대 감소라면 이건 확실히 좀 개선되는 흐름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 있죠. 숫자만 보면 분명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여지는 충분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면을 봐야 하는데요. 이 총마진율, 이게 무려 3.5%포인트에서 4.25%포인트. 그러니까 베이시스 포인트로는 350에서 425bp나 확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된다는 점이에요. 와, 350에서 425bp요? 엄청나네요. 네. 지난 4분기에도 이미 440bp, 그러니까 4.4%포인트가 줄었었거든요. 근데 이번 분기에도 거의 그 수준이거나 어쩌면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결국 이게 뭐냐면 매출 감소세는 조금 둔화될지 몰라도 이 비용 압박은 여전하거나 어쩌면 더 심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같이 있는 거죠.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마진 압박이 정말 심각한 수준이군요. 그 원인 중 하나로 계속해서 이 관세 문제가 지목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번 1분기 마진 하락 예측치에도 이 관세 영향이 한 1%포인트, 그러니까 100bp 정도 들어가 있고 연간으로 보면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1조 원이 넘는 추가 비용 부담 가능성까지 나온다면서요? 네, 10억 달러. 야, 이 정도면 나이키로서도 정말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10억 달러면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그래서 나이키도 그냥 넋놓고 보고만 있지는 않고요.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 전략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죠? 핵심은 그 생산 기지를 좀 다변화하는 소위 글로벌 소싱 다변화 전략입니다. 특히 미국으로 들어오는 제품 기준으로요. 중국에서 생산하는 비중을 2026 회계연도 말까지 한 자릿수 후반대로 낮추겠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까지 제시했어요. 중국 의존도를 확실히 낮추겠다 이 말이군요. 근데 그것만으로 그 10억 달러 부담을 다 없앨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들도 있겠죠? 물론입니다. 그 소싱 다변화랑 같이 공급망 전체의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 중이에요. 예를 들면 제품 생산에서 매장에 깔리기까지 걸리는 시간, 이 납기를 단축한다거나 물류 시스템을 최적화해서 비용을 줄이는 거죠. 네네. 협력업체들하고도 긴밀하게 협력해서 원가 자체를 낮추려는 노력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조심스럽게 단계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가격 인상 카드요? 네. 다만 이건 소비자들 구매력이나 경쟁 상황 이런 걸 다 고려해야 하니까요. 수요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아주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 모든 움직임들이 단순히 당장의 비용 절감 이걸 넘어서서 장기적으로 나이키 공급망의 체질 자체를 바꾸려는 좀 근본적인 변화 시도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공급망 전체를 재편하려는 큰 그림이군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축이 바로 중국 시장이잖아요. 네, 그렇죠. 지난 분기 실적을 보면 걱정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특히 소비자들이랑 직접 만나는 채널들, 이쪽 부진이 좀 눈에 띄었죠.
자체 온라인몰이나 앱 같은 디지털 채널 매출이 무려 31%나 확 줄었고 직영 매장 포함한 전체 직접 판매, DTC 이것도 15%나 줄었단 말이죠. 네, 감소폭이 컸습니다. 재고는 좀 줄었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면 회복까지는 아직 좀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중국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현재 중국은 그동안 쌓여있던 재고를 정상 수준으로 돌리는 과정에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아무래도 좀 공격적인 할인 판매나 프로모션을 줄여나가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매출에 압박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겠네요. 가격 정책이 좀 안정화되고 소비 심리가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중국 시장의 부진이 나이키의 글로벌 전체 실적에도 부담을 주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요. 그럼 다른 지역 상황은 좀 다른가요? 중국 말고 다른 곳들은요? 그게 좀 흥미로운 점인데요. 북미나 유럽, 중동, 아프리카, 이쪽 EMEA 지역,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라틴 아메리카, APLA 같은 다른 주요 지역에서는 분위기가 사뭇 좀 달라요. 오, 어떻게 다른데요? 연말 홀리데이 시즌을 앞두고 도매상들, 그러니까 나이키 제품 받아서 파는 유통업체들의 주문량이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아, 주문이 늘고 있다고요? 네, 물론 작년에 워낙 부진했던 기저효과도 있겠지만 어쨌든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는 거죠. 결국 이번 분기 실적이나 앞으로 전망을 볼 때 이렇게 지역별로 뚜렷하게 나타나는 회복 속도의 차이, 이걸 나이키가 어떻게 잘 관리하고 또 부진한 중국 시장의 영향을 다른 지역 성장으로 얼마나 상쇄해 나갈 수 있을지 이게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렇군요. 지역별로 온도차가 꽤 크네요. 자, 그럼 제품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지난 분기에는 의료 쪽이 신발보다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이 점이 좀 눈에 띄었어요. 의료 매출 감소폭은 9%였는데 신발은 12%나 줄었죠. 네, 맞습니다. 특히 러닝 카테고리. 여기는 오히려 높은 한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면서 좀 밝은 모습을 보였다고요. 네, 맞아요. 의류는 아무래도 요즘 일상복이랑 운동복 경계가 좀 허물어지면서 기능성이랑 디자인을 같이 갖춘 제품들 수요가 꾸준히 이어진 덕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말씀하신 대로 러닝 카테고리 성장이 아주 두드러졌죠. 나이키도 이 점을 잘 알고 다가오는 2026 회계연도에는 스포츠 오펜스라는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스포츠 오펜스요? 네, 이게 그냥 구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제품 개발이나 마케팅 전략의 핵심 방향이 될 거예요. 스포츠 오펜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핵심은 퍼포먼스, 그러니까 운동 기능성에 더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단순히 기능성 소재를 쓴다, 이걸 넘어서서 실제 운동선수들 피드백을 적극 반영한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요. 이걸 또 마케팅 캠페인이랑 연계해서 역시 스포츠는 나이키지 하는 인식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겠다는 그런 전략입니다. 아하, 기능성 강화로 정면 돌파하겠다. 그렇죠. 특히 여성, 농구,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러닝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 더욱 힘을 실을 계획이고요. 에어포스 원 같은 그런 클래식한 스테디셀러 제품들도요. 과도했던 재고를 좀 털어낸 이후에는 다시 안정적인 판매 흐름을 찾아가고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재고 문제는 여전히 좀 숙제 아닌가요? 지난 분기 전체 재고 수준이 전년이랑 비슷하다고 나왔는데 개선이 좀 더딘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재고 관리는 여전히 나이키에게 주어진 큰 과제예요. 전체 재고 수준은 아직 좀 높은 편이죠. 다만 중국 시장 재고는 11% 감소하면서 비교적 빠르게 정상화는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아이러니하게도요. 재고를 줄이려고 신상품 공급 조절하고 할인폭 줄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그게 또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측면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딜레마네요. 네, 그래서 앞으로 남은 회계연도 특히 향후 두 분기 동안은 좀 더 공격적으로 재고를 줄여 나가면서 동시에 너무 많은 제품 가짓수, SKU라고 하죠.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최적화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성공적으로 해내야 재고가 빨리 현금으로 바뀌는 그 재고 회전율을 높이고 회사의 현금 흐름을 개선할 수 있을 겁니다. 와, 상황이 정말 복합적이네요. 매출 회복 기대감도 살짝 있는데 마진 압박이랑 관세 부담은 엄청 크고 중국 시장은 아직 좀 더디고 재고 문제도 남아있고요. 이러니까 월가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릴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습니다. 전망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죠. 긍정적으로 보는 쪽은 일단 1분기 매출 감소폭이 예상대로 둔화될 거라는 점,
그리고 홀리데이 시즌 앞두고 도매 주문 늘어나는 추세, 이런 거에 주목하면서 목표 주가를 올리는 분석가들도 있고요. 네. 반면에 좀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은 여전히 그 심각한 수준의 마진 압박, 특히 10억 달러 규모의 관세 폭탄 가능성, 아직 본격적인 회복세를 못 보이는 중국 시장, 그리고 DTC 채널 성장 둔화 가능성, 이런 걸 지적하면서 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이번 1분기 EPS가 시장 평균 예상치인 0.31달러에도 못 미치는 한 0.25달러 수준에 그칠 수도 있다. 이런 경고성 전망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0.25달러요? 와, 그 정도로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는군요. 그렇다면 이번 실적 발표에서 우리가 또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눈여겨봐야 할 핵심 포인트는 뭐라고 딱 정리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중요한 체크 포인트들을 좀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요. 실제 1분기 매출 감소폭이 정말 경영진이 예고했던 대로 그 한 자릿수 중반대 수준에서 방어를 했는지, 그리고 단순히 전체 숫자만 볼 게 아니라 어떤 카테고리, 어떤 채널, 어떤 지역에서 개선이 됐고 또는 부진했는지 그 질적인 내용을 좀 뜯어봐야 합니다. 네, 질적인 내용. 둘째는 총 마진 축소폭이 예상 범위였던 350에서 420bp 안에서 어느 정도로 나타났는지, 그리고 그 원인이 관세 영향, 한 100bp 정도 된다고 했죠.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뭐 과도한 할인 판매나 제품 믹스 변화 같은 다른 요인들 영향이 더 컸는지, 이걸 좀 세부적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셋째는 역시 핵심 시장인 중국. 여기서 정말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는 신호가 보이는지, 특히 디지털이랑 오프라인 판매 추세 변화, 그리고 재고 줄이는 과정에서 가격을 너무 후려치지 않았는지, 이런 걸 면밀히 살펴야겠죠. 네. 매출, 마진, 중국 시장, 또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할까요? 넷째로는 전체적인 재고 수준하고 앞으로 팔릴 도매 주문 잔고가 좀 건전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급망 효율화 작업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납기 단축이나 SKU 최적화 같은 게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걸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하반기 실적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테니까요. 그렇죠. 하반기 전망을 가늠할 수 있겠나요? 네, 마지막으로는 역시나 큰 부담인 그 관세 비용 증가. 이걸 가격 인상이나 다른 비용 절감 노력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있는지, 그리고 중국 외 다른 지역으로 생산기지 옮기는 작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다음 분기 그리고 내년까지 이어질 나이키의 실적 방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겁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이번 나이키의 1분기 실적 발표는 여러모로 중요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출 감소세가 좀 둔화될 수 있다, 이런 일말의 희망적인 신호와 동시에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심각한 수준의 마진 압박, 또 관세 부담이라는 부정적인 요인이 정면으로 딱 부딪히는 시점이거든요. 네. 결국 관건은 흔들리는 중국 시장이 언제,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또 쌓여있는 재고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스포츠 어펜스 전략을 필두로 한 제품 혁신을 통해서 이 어려운 국면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경영진이 제시했던 가이던스를 충족하거나 뭐 그 이상을 보여주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질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의 신호가 감지된다면 연말 성수기라는 중요한 대목을 앞두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니까 나이키 앞에 놓인 과제들이 꽤 명확해 보입니다. 관세와 중국 시장 둔화라는 어떤 외부적인 어려움 속에서 제품 혁신과 공급망 재편이라는 내부적인 숙제를 얼마나 잘 풀어낼 수 있느냐, 이게 정말 핵심이겠네요. 여기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나이키가 새롭게 강조하고 나선 그 스포츠 오펜스 전략 있잖아요. 즉 퍼포먼스 중심으로의 회귀. 이게 과연 장기적으로 나이키라는 브랜드 자체의 매력과 시장에서의 영향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최첨단 기능성에 집중하는 것이 현재 그리고 미래의 소비자들이 원하는 가치와 잘 맞아떨어질지, 아니면 오히려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서의 매력을 좀 잃게 되는 건 아닐지, 이 질문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아요.